영어 옥순이죠. 옥순님 예중 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학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쭉 대학원까지 간 이렇게 예술하는 친구들, 그냥 한 분야에 쭉 살아온 그런 친구들 보는 것 같아요. 드립이나 이런 것도 딱 그 느낌이야. 진짜 재밌는 드립은 옥수님 앞에서 못 쳐. 약간 옥수님은 그거를 받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지. 영자님한테는 칠 수 있어. 영자님이나 미경님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옥수님은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옥수님 89년생 플루티스트. 옥수님은 20기에 나왔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 헛똑똑이 특집에 섞여 있었어도 꽤 위화감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승부욕이나 또 이런 건 있지만, 또 그렇다고 또 누구랑 이렇게 일상에서 그 경쟁을 하거나 질투를 해본 경험은 없고, 그리고 연애나 이런 것도 그냥 바르게 해왔지, 어떤 진짜 뭐 선을 넘는 뭔가 짜릿한 무언가 그런 경험은 또 해보지 못했고, 본인 실력을 갖춘 사람, 순수하고 바르게 본인 실력을 갖춘 사람, 규칙을 굉장히 지키려고 애쓰고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조금 뭐 고지식한 면도 있는 거고. 그때 이 시기에 영수님 학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고지식한 면이지. 이번에 옥수님도 그런 계열이죠. 순수하고 바르게 본인 실력을 갖춘 사람. 본인이 자기 표현으로도 자기는 200% 노력형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치. 융통성 없고 정직한. 그치. 그렇게 막 헛똑똑이로 살면 공부도 막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정규권에 놀고 반에서도 뭐 거의 뭐 2등 안에 드는 이런 상황인데, 엉뚱하게 그 반에서 한 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 애한테 이상한 뭐 당근 사기 같은 거 당하고 막 그렇게 호구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서도 헛똑똑이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가 만약 공부에 더 올인했다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애들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있긴 있지. 어쨌건 이번에 옥수님은 약간 20기 느낌이고, 직업은 좀 의외였으나 사람 자체가 여전히 안정감을 주는. 영호 직업은 의외였으나 사람 자체가 안정감을 준다. 옥수는 사람 자체가 안정감을 줘서 영호 씨를 원하고 있고요. 영호 씨를 원하는 여성이 한 명 더 있죠. 현숙은 직업이 의외여서 선택. 옥수는 직업은 의외였으나 사람 자체가 안정감을 준다. 옥순 씨는 아마 영호가 스타트업 개발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드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옥순 씨는 영호를 바랬는데 굉장히 다행히도 영호 씨가 문을 부수고 굉장히 긴장하고 뻘쭘해. 근데 이게 영호님도 약간 원래 걸음걸이가 이 앞에 지금 카메라들이 여기 이렇게 쫙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영호님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또 데이트를 하자고 앞에서 여성이 또 부르고 있어. 그러면 더 긴장되긴 하지. 예. 워킹. 부끄러워서 그래 이건. 그렇게 이제 그 노르 워킹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고 깡통 로봇 잘 어울리네. 옥순 씨는 영호가 나와서 기분 좋은데 영호는 아차차 하고 문 닫으러 다시 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짜치면서도 굉장히 영호스럽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호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죠. 배우작감으로서 나쁘지 않은. 뚝딱거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영호는 약사니까. 약사는 뚝딱거려도 문제 없어요. 영호가 뭐 조직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뚝딱거린다.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아니 뭐 약사인데 약사는 상관없습니다. 혼자 일하고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또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뭐 약사가 힘들다 어쩌다 수입이 줄었다 하더라도 수입이 줄었어도 안정적이지. 게다가 영호는 지금 누나가 의사인데 그 세트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옥순의 외침에 영우 씨가 응답을 했고요. 결이 잘 맞을 것 같다. 어제 대화했을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자기소개하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일단 풀을 연주한 부분도 감명 깊었고 한 길만 꾸준히 걸어온 모습, 성실하고 꾸준히 걸어온 모습, 그럴 수 있지. 영우님의 의사 누나까지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우 씨가 보기에 누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근데 영우님을 바라는 사람은 현숙님도 있었죠. 현숙님이 영우님을 바랬던 거는 그 약사라는 직업,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 어쨌건 영훈님의 배경으로 영훈님과 한번 호기심이 생긴 거고, 현숙님은 자기소개 전에 이 사람 같은 어떤 너드스러운 면이 좋았는데, 호기심이 생겼는데, 직업이 의외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랑 좀 대화나 이런 게 통할 것 같으니까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현숙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옥수님은 그냥 이 대화도 잘 되고 편안한 사람, 이 사람만 보면 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현숙님은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건 이 사람이 가진 전문직이라는 어떤 배경, 그리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조건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현숙님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영철님의 피지컬은 또 포기하긴 또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옥순 씨가 아까 말했던 헛똑똑이 계열이긴 하죠. 그렇게 영호랑 옥순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옥수님은 되게 영어가 편한가 봐요. 자기 이제 악기 부는 거, 어떡해요. 저 악기 부는 거 박제됐잖아요. 중간에 머리카락 껴서 막 잠시만요. 이러고, 어떡해. 이거는 위로받고 싶은 거지. 아유,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멋졌고, 너무 이뻤고, 이제 전 세계 극한의 오지에서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부는 거 되게 멋있었던 거 알아요? 영훈님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1대1 대화가 잘 될까? 영훈님의 말 센스가 영훈님의 걸음걸이와 비슷했다면 굉장히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뚝딱뚝딱 하고 말을 막 툭툭 튀게 이렇게 투박하게 한다. 그랬을 때는 실은 같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영훈님이 말을 못하지 않아. 말 되게 잘해. 상대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일단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약간 낯소리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의 이 연령대의 그냥 평범한 소개팅을 엿보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좋게 말하면 그냥 무난하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정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애프터를 할 거고 결혼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낯솔이야. 낯솔은 경쟁이 치열하고 5박 6일 동안 굉장히 감정적인 교류가 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서로 바닥도 보고 그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다른 기회들을 속에서 나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무난한 데이트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두 사람만 서로 1대1 관계로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두세 사람을 동시에 썸 타면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오히려 평범한 괜찮은 데이트여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부는 거 멋있었다. 근데 옥수는 거짓말. 에이 멋있었어. 또 왜 그래? 멋있다는 얘기 들으려고 자꾸 지금.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더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응? 옥수님의 애교 정도는 불호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뭐 그렇게 뭐 과한 애교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아예 뒤에 꼬꼬 불러서 망했다. 이건 매력 어필이 아니야. 근데 뭐 플롯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멋있지 뭐. 자기 소개할 때 질문 나한테 많이 안 했잖아요. 응? 근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아가는데 뭘. 질문을 많이 안 했어도 뭐 어쨌든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원래 첫인상은 현숙님 뽑았잖아요. 뭐 따지는 톤은 아니었어요. 첫인상을 영호가 현숙님을 뽑은 걸 현숙님이 알고 있나? 화면에서 얘기했다고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또 현숙님은 또 영호님을 뽑았었네. 영호님하고 현숙님이 지금 그러면 꽤 서로를 선택한 셈이네요. 한 번씩. 광수는 옥순 씨를 계속 사진 찍으면서 나눠 찍었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되게 그럭저럭 단단해 보이지만 이 다른 기회의 대안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냥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현숙님이랑은 따로 대화 안 해봤어요? 이게 솔로 나라의 특수성을 지금 처음부터 다 인지하긴 힘들지. 데이트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솔로 나라를 몇 번 이렇게 나는 솔로를 보신 분이라면 저런 질문은 불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아셔야겠죠. 영훈님이 오히려 이런 거에서 말은 뚝딱거리지가 않아. 오히려 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옥수님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서 전 옥수님이에요 그렇게 막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현숙님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첫인상은 뭐 그 사람을 뽑았지만 나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좋은 대답이었어. 담백하고, 그리고 상대가 왜곡해서 들을 건덕지 없는 여유 있는 말들. 그렇게 이제 대방어 전문점이 왔군요. 그래 뭐 이런 거 먹으면 되겠네. 아까 영수는 너무 과했어. 근데 이건 점심 특선이니까 저녁에 가면 더 비싸겠지? 대방어면은 뭐 얼마 하려나? 대방어 2인 6만 원. 그래서 옥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 주로 뭐 하세요? 근데 영훈님은 기본적으로 진짜로 이럴 것 같아. 그냥 다 맞춰주는 스타일. 저게 약간 영훈님이 어떤 자신감 없는 부분들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어딘가에서 자기를 되게 표현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 친밀한 사람에게는 맞춰주고 자기 주장을 그닥 세게 내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나라를 이동하는 이민도 부모님의 결정이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누나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고 그러면 영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닌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클럽에서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일종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보완적인 취미 생활이지 기본적인 영호의 삶의 큰 줄기는 가족에게 맞춰주는 삶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맞춰주는 삶일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억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렇게 어떤 취미생활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 영호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건전하게 충분히 해소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본인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년의 위기는 뭐 다 웬만하면 다 찾아오니까 뭐 그런 거는 오긴 하겠지만 취미생활을 지지해주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당신 덕에 진짜 우리가 행복하다 약간 이런 인정 너는 너에게 어떤 이 사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인정해주면은 괜찮죠. 그렇죠. 지금 영호도 뭐 어린 나이가 아닌데 영호 씨의 삶을 보면은 가족들의 결정을 뭐 순순히 따랐는지 뭐 겁나 뭐 반항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들의 결정을 다 순응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약사면 어쨌건 굉장히 훌륭한 직업을 갖는 그 수순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영호는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친밀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맞아.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컸던 시절, 뭐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자신감이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아까 뒤에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는 상대 하고 싶은 거 다 맞춰준다. 근데 여기서 영호님이 조금 어필했어도 좋을 것 같아. 좀 그런 어필을 너무 안 했어. 뭐 상대방이 다 하고 싶은 거 맞춰줘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옥수님은 어떤 거 주로 데이트하세요? 네, 이제 맛집 가고 옥수님 취미는 뭐 맛집 가고 집에서 뭐 요리 불러 먹고 그런 거지 뭐. 어렸을 때는 노래방 가고 뭐 그런 친구들이랑 건전한 노래방, 지금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고 그런 거지 뭐. 옥수님은 그냥 봐도 그런 게 취미겠구만.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등산은 해보고 싶대. 근데 영호님이 삶의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이것저것 별로 안 해본 것 같기는 해요. 등산 정도야 하는 거 보면 등산 별로 안 좋아해. 갔다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영호님은 자기가 약간 없는 느낌이. 그래서 옥수님에게 눈치채고 막걸리는 또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막걸리 먹으면 먹을 수 있죠. 뭐 안 좋아한다는 소리를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건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옥순 씨가 먹는다고 하면 먹어야지. 뭐 별로 마실 기회가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중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뭐 거의 없었을 거고 거기는 뭐 비슷한 또래의 아시아인들이랑 어울리거나 했을 텐데 그리고 한국 와서 지금 뭐 약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친해진 사람하고 막 막걸리 먹고 이러는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테니까 저런 사람 좀 답답하다. 본인 얘기 안 하고 맞춰주기만 하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옥순 씨가 먹는다 그러면 먹어야지. 근데 옥순 씨가 빵 터져. 이 정도로 빵 터진다고? 어렵지 않군요. 그래서 데이트 때 어쨌든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데를 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런다. 여자친구한테 오늘 어디 가는지 맞춰봐. 그럼 여자친구가 하고 딱 어디를 말하면 맞았어 하고 거기를 그냥 가면 된대.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이고요. 근데 이미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더 이상 그 기술을 못 쓰겠는데 그걸 지금 옥순 씨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옥순님이 말해주더라고. 나중에 이제 영호 씨가 한번 써먹으면 되지. 오늘 제가 어디 갈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옥순님이 온참치? 은참치? 그러면 맞았어요. 거기서 뭐 먹을지 맞춰봐요. 13만 원짜리 오마카세? 맞았어요. 자, 2인분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쨌건 여자 언어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진짜 갔다 오라는구나. 갔다 오면 이제 삐져 있는 거죠. 고지고대로 이제 자기는 간다고. 못 알아들은 저의 탓이다. 그냥 바로 그냥 넙죽 엎드린다라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영호님을 조금 쎄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지금 영호님이 자기 주장이 너무 없는 건 사실이야 지금. 그래서 영훈님이 진짜 저게 자기 생각이 맞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영훈님은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쎄하다는 포인트는 아니고 오히려 영훈은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한테 그냥 맞춰주는 성격으로 쭉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나중에 모르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지. 어쨌건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는 지금 옥순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재밌고 좋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옥순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재밌고 좋네요. 했을 때 옥순 씨는 그래도 저는 이런 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타임 그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재밌는 얘기 할까요? 라는 걸로 옥순 씨는 살짝 받아들였고, 근데 옥순 씨는 그래도 나 물어볼래요. 더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 아직 많이 남았어. 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또 당황하겠지. 이거 지금 여자어인가? 근데 자연스러운 대화들. 그러면서 남자들은 그런 거 없죠. 원하는 결혼식. 뭐 남자들은 잘 없죠. 뭐 결혼식을 상대가 원하면 뭐 상대한테 보통 뭐 맞춰주는 거지. 상황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결혼식. 그게 나의 답이다. 근데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근데 광수 씨 같은 사람이 그건 있다. 광수 씨 같은 분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옥순 씨는 그걸로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 영호 씨한테 어떤 불만이 생길 수가 있냐면, 당신은 왜 이런 선택을 다 나한테 맡겨? 왜 다 나한테 모든 짐을 맡겨? 라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다 뒷짐지고 물러나 있어? 이거 다 내가 선택해야 돼? 그거 다 내가 나보고 알아서라고? 왜 떠넘겨? 라는 싸움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성향의 차이긴 해. 그거를 떠넘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를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주 좋은데, 그런 불만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숨기고 상대한테 맞춰준 거라면, 지금 나한테 네가 원하는 거를 맞춰보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것이 또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훈님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만 같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또 불씨가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결혼식을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옥순 씨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훈님이 그건 제가 설득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영훈님은 뭐 부모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근데 인생에서 큰 선택은 부모님에게 또 거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거스를 생각이 없었겠지. 그냥 그거를 따르는 게 맞춰준다. 그게 뭐 결혼식 아내한테 맞춰주는 것처럼 나도 그냥 맞춰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영호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나한테 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옥수님이 스몰웨딩 하고 싶어 하는데 영호 부모님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나면 영호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정도 차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 영호님 뭔가 이런 성품을 좀 보면 영호님 부모님이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영호님이 또 부모님의 어떤 생각을 완전히 또 거스를 것 같지는 않네.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영호는 어차피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다.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대요. 말한대.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호는 자기가 평소에 웬만한 거 다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정도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옥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지.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다 맞춰준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다 맞춰줄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자기가 없다면 결국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아닐까? 그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로 지금 머릿속에서 살짝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힌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렇다면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가 설득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데리고 살 사람이고 제가 증명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 자체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생각 자체는 옳죠. 부모님은 자식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분과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만 한다면 문제 없다. 영호가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이 사람이 워낙 잘 맞추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이제 걱정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저 답변 자체는 상당히 정답에 가까운 말이었죠. 영호 씨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막 말을 재치 있게 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달변가의 그런 말 잘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 정석을 잘 지키는 기본이 좀 돼 있는, 두뇌 회전도 빠르고 말도 이렇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옥순 씨가 내가 너드남이라는 프레임을 너무 내 안에 씌우고 봤나 보다.
그렇게 이제 반성을 했대요. 너드남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봤는데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 좀 확고하고. 너드남 이러면은 약간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맞춰준다고?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너드남이네. 근데 너드남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 얘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주장도 확고하고 어떻게 신념 있어 보이네. 이 사람 되게 사람으로서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영호랑 옥순 씨가 한 살 차이군요. 옥순 씨가 한 살 어리구나. 본인은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부모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결국은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그러니까 옥순 씨가 영호 씨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옥순 씨가 막 그렇게 막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식을 막 주장하거나 그렇게 싫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옥순 씨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그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옥순 씨는 괜찮은 거 이상이지. 훌륭하죠. 훌륭하고 웬만해서는 옥순 씨는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르겠어. 내 아들이랑 좀 뭔가 나이대가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옥순 씨가 다 10살 연상이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그래.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자 씨나 영숙 씨 같은 스타일은 어떤 사람은 친구 같은 정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우리 딸처럼 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게 철이 없는 애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불호가 굉장히 확 갈릴 수가 있죠. 근데 옥순 씨는 보통 무난하게 보통 부모님들이 좋아할 사람이고 결혼식도 옥순 씨가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려나? 음. 그러니까 만약 옥순 씨랑 영호 씨가 잘 된다. 옥순 씨가 내 남편은 어차피 부모나 누나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 사람이니 중간에서 그냥 잘 그래야지. 영호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 못하지만 옥순 씨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게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스처나 이런 행동이나 말투나 조곤조곤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미경 씨랑 옥순 씨랑 생각해보면 미경 씨는 좀 거슬려 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옥순 씨는 영호 씨와의 데이트가 막 박장대소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너무 부담지도 지루하지도 않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도 흘렀다. 내가 너무 너드남이라고 생각해서 좀 오해했다. 그래서 내 감정선에서는 그게 딱 맞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호 씨가 괜찮긴 했지만 또 확 끌린 건 아닌 상황이죠. 근데 또 광수 씨의 약간 사람을 좀 미치게 할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매력에 또 빠져보실란가? 또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몰라. 여기는 솔로나라니까 지금 옥순 씨나 영호 씨나 이 안에서 서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영호 씨도 그래도 이 사람과 무난하게 괜찮았다. 진짜 두 달 한 사람처럼 되게 편안하게 대화를 많이 했다. 이 두 사람이 차라리 결정사에서 만났다면 두 사람은 진짜 연인과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솔로나라다 보니까 리스크가 참 크네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초반에 좀 둘이서 알아볼 것 같은 무난한 커플이 생기면 어때요? 제작진이 방해하지. 제작진이 랜덤 데이트 넣고 그리고 여기서는 현숙님이 영어 고른다고? 오케이. 그럼 현숙 여기 넣어서 1대2 데이트 만들어. 현숙 넣고. 지금 광수가 이번에 옥순 고를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번엔 남자 선택. 이렇게 한단 말이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무난하게 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이상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광수님이 구기 때 입을 꾹 다문 거야. 그래서 제가 구기 때 그 분석하면서 구광수님은 지금 제작진하고 기싸움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라이브 때 구광수님이 제가 제작진하고 기싸움을 좀 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랬었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뭔가 밝혀지는 순간 그렇다고 제작진을 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작진이 누굴 위해서 그러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 재밌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호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플룻 공연하는 거 있으면 꼭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살짝 농담을 해요. 근데 이런 농담에도 옥수님의 반응이 뭐랄까 너무 바른 그냥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옥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배우자라고 생각했을 때 옥수님 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좀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렇게 좀 약간 막 살고 약간 말도 막 하고 막 그런 게 편하거든요.
근데 옥수님한테는 되게 막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 미안해서. 영훈님이 그 관계에 따라서 던지냐 건네주냐 뭐 이러는 말인데 던지냐는 걸로도 옥수님은 "헉, 던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우 그렇고 미안 아니야 던지는 거 농담이었어 미안해 바로 사과해 고개 숙이면서 아니야 내 이상한 말을 했네 미안해 미경님처럼 그렇게 좀 찌르는 말을 하고 그러면 막 드립치고 이렇게 놀겠어 근데 옥수님이 던진다고 이러면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나한테는 카운터 펀치가 옥수님인 거지 오히려 미경님이 사람을 쫄게 한다지만 미경님은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옥수님한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던자는 건 여사친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은 나름대로 영훈님의 드립에 맞춘다고 에라 도로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바르다 보니까 살짝 그렇게 바른 말로 대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아이의 어머니가 옥수님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내 여자친구가 옥수님 같은 분이면 내가 좀 너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못되게 살 거야. 그런데 약간 옥수님은 나를 반성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이 펜션은 두 사람은 텐션이 잘 맞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화기애애하군요. 그렇게 돌아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랜덤 데이트. 이래저래 제작진 입장에서 랜덤 데이트 돌려야지. 영수가 착각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옥순과 영호가 굳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더 샘솟아서 항상 좋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